안녕하세요, 리핏입니다.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수요일에도 비가 와서요, 또 하루 못 걸었습니다. 그래서 9월은 지금 평균이 좀 깎이긴 했는데 거의 19,000보대 정도로 걷고 있습니다. 확실히 날씨가 시원해져서 한강에도 사람도 많고 운동하기 좋은 계절은 맞는 것 같습니다. 모두 즐거운 걷기 생활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약속드린 대로 푸마 포에버런을 언박싱 하려고 가지고 왔고요. 저의 세 번째 푸마 러닝화입니다. 제가 푸마 러닝화 가지고 있는 게 리버레이트 나이트로하고 벨로시티 나이트로 2가 있었습니다. 이제 러닝화를 방으로 가져왔어요. 너무 종류가 많아서 앞으로 종종 이제 뒤에 있는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이 리버레이트 나이트로 같은 경우는 잘 신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템퍼 러닝화다 보니까 장시간 걷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그런 면이 좀 있고요. 물론 예쁘고 쿠션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그 다음에 벨로시티 나이트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퍼스트 마일 콜라보였는데 여성 사이즈였고요. 그래서 다른 신발들에 비해서 그래도 이 벨로시티 나이트로 2가 제 발을 굉장히 잘 맞습니다. 칼발이신 분들은 꼭 한번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신발이고요. 이렇게 위하고 아래 나이트로 폼이 위에 있고 밑에가 EVA 미드솔이 있어서 적당하게 좋은 쿠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벌써 한 250km 정도는 걸은 것 같은데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. 그래서 사실 포에버런을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핫딜로 풀렸잖아요. 이랜드몰에서 7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. 역시나 사이즈는 260 제 정 사이즈로 구매했고요. 무게가 257g이 나갑니다. 벨로시티 나이트로 2가 조금 더 가벼웠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. 무게는 대동소이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핫딜로 나온 이 컬러가 상당히 안 팔리는 컬러였나 봐요. 아직도 핫딜이 있긴 있더라고요. 취향은 아니긴 합니다만 한번 신어볼까 하는 생각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푸마 사이트에 가봐도 정보가 좀 없는 것 같아요. 좀 너무 불친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해외 사이트들 좀 다니면서 자료를 좀 찾아본 걸 토대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신발은 다시 원위치를 해놓을게요. 이제 화두로 꺼낼 건 아무래도 푸마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사이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신발 사이즈를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. 이것도 사실 조금 부담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. 왜냐면 사람마다 발볼이나 길이가 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걷는 사람 기준이고요. 발 길이가 대략 257mm 정도 되고 발볼이 95mm 정도 되는 칼발인 사람이 걷기 운동을 할 때 느껴지는 부분이니까 감안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한테 가장 사이즈가 안 맞는 부분은 뉴발란스입니다. 뉴발란스가 D발볼은 제가 다 일본에서 구했던 것 같고요. 투이 사이즈가 보통 이랜드에서 운영하시는 뉴발란스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계시죠. 출시되고 좀 한참 시간이 지나게 되면 투이가 아니라 D발볼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. 그걸 좀 기다리기 힘든 것 뿐이고요. 그래서 뉴발란스는 가장 저랑 안 맞는 사이즈였던 것 같다. 그 다음에 의외로 또 안 맞는 사이즈가 아식스가 있습니다. 주로 여성 사이즈 260으로 신고 있는데 투이를 신으면 거의 실패였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이 브룩스는 앞코들림이 좀 큽니다. 이건 브룩스 레비테이트인데요. 이 앞쪽에 앞코들림이 좀 커요. 그래서 발등의 천장 부분을 좀 긁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브룩스는 거의 반업을 해서 신고 있습니다. D나 2로 나오는 게 아니라 M으로 나오죠. M하고 와이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리뷰하지 않았습니다만 웨이브라이더 같은 경우는 길이는 좀 크게 신어야 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문제가 역시나 미즈노도 저한테 발볼이 좀 커서 조금 고민이 되는 신발이긴 합니다. 투이 중에서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기는 해서 앞으로도 미즈노를 좀 찾아서 신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. 호카가 저는 좀 사이즈가 애매하더라고요. 정 사이즈나 또는 반업이 맞는데 대신 와이드가 안 맞고요.
리복부터가 이제 저한테 좀 맞는 사이즈가 되겠습니다. 리복이 좀 편하게 정 사이즈로 맞고요. 아디다스도 그렇고요. 나이키 러닝화의 경우에는 길이가 조금 길게 반업하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서코니도 정 사이즈가 딱 맞았고요. 그리고 저한테 핏감으로는 제일 잘 맞은 게 푸마 신발의 정 사이즈가 아닌가 싶습니다. 여성 사이즈 260도 저랑 잘 맞았어요. 그런 걸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가장 발볼이 좁은 건 역시나 살로몬이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요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신어본 신발을 기준으로 약간 평균을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. 사이즈가 딱 맞는다고 해도 가피의 신축성이라던가 신발끈의 신축성이라던가 설포의 두께라던가 미세하지만 양말을 어떤 걸 신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착화감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디까지나 걷는 사람 기준으로 정리한 거니까 각자의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 푸마가 칼바린 리핏에게 왜 잘 맞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. 이 신발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푸마에서 나온 최초의 안정화인 것 같아요. 그 전에 안정화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안정화인데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아치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형태의 안정화는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중립 쿠셔너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일단 안정화가 보통 여기 이제 아치를 서포트해주는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미드솔의 밀도가 다르거나 한데 이거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. 그리고 보통 또 안정화들이 이 바닥 부분이 아치가 닿는 부분 쪽에 오히려 두껍게 아웃솔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포에버런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. 그냥 일반적인 중립 쿠션에 오히려 되게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고요. 또 부위별로 이제 쭉 설명드려 보면 푸마 그립이 여전히 쓰였는데 분할 없이 이렇게 하나의 아웃솔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부분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. 푸마 사이트에 가서 봤을 때 이중의 미드솔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이중의 미드솔인 느낌이 없잖아요. 근데 요 밑에 보시면 바깥에는 조금 단단한 나이트로 폼이 쓰였고요. 안쪽에 요거 하늘색 요 부분이 조금 더 무른 물성의 나이트로 폼이 쓰여서 안하고 밖이 다른 물성을 사용한 나이트로 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벨로시티 나이트로 2처럼 위하고 아래가 나눠져 있는 이중의 미드솔이 아니라 안과 밖이 다른 이중의 미드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힐드롭이 10mm라고 해서 요것도 조금 이상합니다. 보통 안정화들이 힐드롭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요건 상당히 좀 높네요. 그런 것도 좀 특이하고요. 가피 부분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파워 테이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신발의 신축성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. 요건 이제 검은색이니까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는데 흰색은 보니까 이게 오염이 되면 이 파워 테이프 부분과 아닌 부분에 컬러 차이가 좀 상당히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굳이 파워 테이프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야 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. 그리고 아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메쉬 소재의 질감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신축성을 좀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. 뒤로 보시면 사다리꼴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퍼지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. 신었을 때 착화감은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. 리플렉트도 여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요 외부에 이제 요게 런가드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브룩스로 따지면 가이드레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일종의 아치가 좀 움직이고 흔들리는 걸 예방해주는 장치일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물성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정화의 그런 단단한 느낌은 아니에요. 약간 연질의 플라스틱으로 돌려놓은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.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안정화인데 뭔가 기존에 알던 안정화랑 좀 다른 느낌? 그런 거 좀 확실히 있습니다. 아치 부분은 어느 정도 높기는 한데 역시나 안에 내부의 물성이 뭐 크게 다르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이게 왜 안정화지라는 생각이 여기서도 또 한 번 들고요. 신발끈은 상당히 무난하게 적당히 늘어나는 질감의 끈이 쓰였습니다. 설포 부분은 요 위쪽에 신발끈이 묶이는 요 부분은 굉장히 말캉말캉한 충전재가 좀 들어있어서 신발끈을 매듭을 쳐도 굉장히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. 앞부분은 조금 얄팍한 느낌이 듭니다. 대신 위에 부분이 여기 앞쪽에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설포가 뭐 운다거나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. 일반적인 푸마의 러닝화처럼 세미 거시통으로 이 설포를 양쪽에서 잡아주는 밴드가 바느질이 잘 되어 있습니다.
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, 이렇게 보시면 신발끈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 고정 고리가 이 두 곳에 들어있어요. 이런 부분은 뭔가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신발의 착화감을 어느 정도 좀 좋게 개선해 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. 제가 그나마 이게 좀 안정한가? 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, 네, 요게 특이합니다. 요 가운데, 인솔 가운데 부분에 요게 패드가 들어있어요. 아치 중앙 부분을 이렇게 받쳐주는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뭔가 안정화의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. 그냥 EVA 미드솔이고요. 오솔라이트 그런 재질은 당연히 아니고요. 하지만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는 푸마의 기존에 사용하던 인솔하고는 조금 다르게 포에버런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다른 착화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해봤고요. 요건 이제 가피가 메쉬 소재의 느낌인데, 최근에는 이제 니트 소재의 신발도 나왔더라고요. 그건 오히려 일상화에 더 가까울 것 같아서, 그리고 조금 더 신축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. 그런 신발을 만드는 이유는 이 신발의 착화감이 나쁘지 않아서 아마 일상화 쪽에도 약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발로 디벨롭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푸마 신발이 워낙 제 발에 잘 맞기 때문에 기대는 되게 큽니다만, 과연 안정화의 기능을 할까? 일단 그게 테스트의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. 역시나 이 신발도 제가 하루에 15km씩 7번 이상 걸어본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언박싱이라서 가볍게 이 신발의 재원과 각 부위별로 제가 느낀 소감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. 신은 모습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푸마 포에버런을 제가 한번 신어봤고요. 네, 역시나 사이즈는 딱 저한테 맞는 느낌입니다. 너무 조이지도 헐렁하지도 않게 진짜 제 발에 딱 맞는 느낌이라서, 다시 말씀드리지만 257mm 그리고 발볼이 95mm 한테 딱 맞는 느낌입니다. 너무 편하기는 한데요, 제가 원하던 포에버런의 컬러는 아니라서 살짝 어색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하고요. 의외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앞쪽에 이쪽 라인이 굉장히 미드솔의 분포가 넓습니다. 그래서 제 발 사이즈보다 엄청나게 넓은 착지감이 좀 있긴 있고요.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요 뒤에 요 힐탭이 좀 신경 쓰입니다. 많이 사용할 것 같지 않아서 요걸 제거하는 게 낫나 싶을 정도로 너무 쨍한 연두색이라서 조금 이상하긴 하고요. 진짜 약간 안정화의 느낌은 없습니다. 아치에 뭔가 받쳐준다든가 이런 느낌은 없어서 확실히 좀 걸어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. 미드솔이 넓어서 착지감이 되게 안정적으로 느껴진다 정도지, 발의 뒤틀림을 어느 정도 막아준다던가 아치를 받쳐준다던가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. 아까 인솔이 중족부에 뭔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돌출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신으니까 뭐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요. 그냥 편한 쿠셔너를 신은 느낌이에요. 이렇게 기대 보면 네, 굉장히 폭신폭신한 느낌이 듭니다. 벨로시티보다 조금 무른 느낌도 있네요. 조금 더 오래 걸어보고 테스트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색깔도 검은색의 이 라임 컬러라서 민트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? 일상화로는 뭐 무난한 디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아마 이게 핫딜로 풀렸기 때문에 이 신발을 신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역시나 푸마 그립이 지금 방바닥에서 좀 쩍쩍하고 달라붙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접지력은 되게 좋은 아웃솔이라는 게 바로 느껴지고요.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쿠셔감이기는 한데, 단점 아닌 조금 이상한 느낌을 꼽자면 벨로시티보다 이 앞쪽이 조금 얇으네요. 여기에 좀 두툼하다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, 그래서 제가 요게 리복의 플로트라이드보다 저는 벨로시티가 더 잘 맞았다, 걷기 운동에는 벨로시티가 더 좋았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, 딱 요 앞쪽 라인이요, 이 발가락 끝부분 라인이 굉장히 얇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요게 장시간 걸을 경우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디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힐 슬립이 있다고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못 느끼겠고요. 힐 쪽도 굉장히 편합니다. 잘 잡아주고요. 앞쪽에 일체감이 워낙 높으니까 네, 힐 슬립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. 사이즈만 맞으신다고 하면 지금 핫딜로 한 7만원대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신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. 대신 진짜로 발볼은 좀 좁게 느껴지실 겁니다. 제가 지금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있는데 지금 딱 맞는 느낌이라서
발볼로 치면 대략 한 100mm 언더? 그 정도의 정상 발보다 조금 칼발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, 정상 발이신 분들한테는 실제로 양말을 좀 얇은 거 신어서 두께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금요일 날이라 제가 2만 보 가까이 걷고 들어와서 오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는데 너무 죄송하고요. 열심히 또 테스트를 하고 돌아와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는 또 웨이브 라이더 27 이미 테스트를 마쳤으니까요. 그걸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웨이브 라이더 27 되게 좋은 신발이었습니다. 리뷰 기대해 주시고요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.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